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현재 제2의 기생충이란 별명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길래 궁금해서 보러 갔다가 힐링과 추억을 되새김질하면서 제 혼을 쏙 빼놓았던 영화 미나리 심층 리뷰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라는 시골로 이주한 한 한국인 가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삶을 가꿔 나간다는 내용의 정말 단순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시골 생활은 겉으로는 유쾌하게 보일지언정 상황 자체는 정말 불쾌하고 어거지로 버텨내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주민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결혼을 통해 성인이 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부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한국에서 지내온 할머니, 그리고 순수하게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서로 다른 철학을 가졌음에도 결국 사람살이 다 똑같다는 연대감과 이질감까지 동시에 풍겨내며 정말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유쾌한 힐링과 깨알같은 한국적 개그 코드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언정 속으로는 불쾌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추억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불쾌한 상황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또 하나의 시련처럼 생각하고 유쾌하게 변형시키고 해석하며 좋은 추억으로 남기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불쾌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기억들이 스크린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기 시작하니 자동 반사적으로 억지 웃음이 나오다가도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신기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상황이 정말 불쾌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털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빌어먹기도 이 영화에서는 그 불쾌한 추억을 똑같이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이질감이 생기더라.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벗어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영화 미나리는 이러한 극적인 감정들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전화위복 세옹지마의 반복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큰 변화를 이루었을 가족들의 모습으로 잔잔한 해피엔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만 허락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쑥쑥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나리를 상징하는 것은 모두를 상징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때문에 극중 등장하는 아들 데이빗은 정의삭 감독님의 실제 과거를 투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커가면서 그 모든 불쾌한 추억들을 유쾌하게 변형시켜 마음속에 담아냈기 때문에 영화가 시종일관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럼 서론은 이쯤에 두고 가족들이 각각 크고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했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티븐 연 배우가 연기한 제이콥은 자신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정착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이곳에서 살았던 전 주인은 쫄딱 망했다니 뭐니 이야기를 하면서 제이콥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물을 파내야 할 때도 폴이라는 친구가 엑소시즘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도 굉장히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집안에 있는 수돗물로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결과에 다다랐죠. 하지만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아내 모니카는 남편의 이런 비밀을 진작에 눈치채고도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어떻게든 부여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죠.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심신의 안정, 심신의 안전, 경제력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돼도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남자는 외로움으로부터 다가오는 공허함 이것 하나만 충족돼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병원이 1시간 거리인 데다가 아들이 언제 심장이 아플지도 모르는데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 심신의 안정이 없고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언제든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심신의 안전도 없고 경제력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또한 제이콥은 외로움에 의한 공허함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지만 제이콥의 경우에는 정원에 가꾸며 생활하는 것이 잘 안 풀린다면 떠나도 말리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자신의 꿈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모든 심리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초반에 부부싸움으로 효과적인 진행 방식을 택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콥은 작물 재배에 성공하고 판묘초를 구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으니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스스로의 압박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주는 데 성공했지만 모니카는 여전히 충족되는 부분이 없었죠. 제이콥은 항상 낙관주의적으로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말하지만 모니카는 당장은 행복할지언정 앞으로의 미래는 망할 것이 뻔하다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이콥은 힘든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했던 염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모니카는 그동안 제이콥처럼 낙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작물이 불타는 큰 사건에 의해 불을 끄는 것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제이콥은 이제서야 모니카처럼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 우물을 돈 주고 만들려고 하고, 모니카도 제이콥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앨런 김 배우가 연기한 데이빗, 노엘 조 배우가 연기한 앤,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할머니 순자입니다. 데이빗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자기만의 세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시골 생활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순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데이빗의 시작으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특히나 어릴 적에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을 한국과 미국의 정서 차이를 맛보게 되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됩니다. 몸에 쓰면 약이라더라, 고스톱은 필수다, 레슬링이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은 물론 항상 아기 취급만 해주시는 순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해내는지를 고민할 틈도 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바빴습니다. 데이빗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만 여겨지겠지만 데이빗도 할머니라면 이러이러해야지 않냐며 정작 본인도 할머니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있던 건 매한가지였죠. 하지만 잘못을 저질러도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할머니의 정과, 가족들은 뱀 때문에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미나리를 심을 곳을 찾기 위해 깊숙이 들어가는 할머니의 당당함을 보면서 데이빗은 할머니의 스타일에 점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서랍에 의해 다리를 다치는 것을 시작으로 할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듯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진짜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침대를 양보하고 바닥에서 자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만만 가득했던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할머니는 실수로 모든 작물을 불태우게 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숲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어느 정도 건강해진 몸을 이끌고 순자에게 뛰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비록 데이빗은 가족들이 활동을 제한하고 암묵적인 압박과 무관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쌓여진 애정 결핍에 관한 스트레스를 할머니라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풀면서 지내게 되지만 결국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고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이러한 손주 손녀의 사랑을 정확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작물이 불타는 큰 사건을 겪게 되면서 가족들이 다시 끈끈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덕분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복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데이빗의 입장을 통해서 불쾌하지만 유쾌한 추억이 어떠한 느낌인지 조금이라도 짐작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렸을 적 겪은 모든 추억들은 불쾌한 상황들이 더 많지만 인생의 또 다른 시련이었다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변환점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이 영화의 경우에는 작물들이 불타게 되는 사건이 그 변환점이었을 테죠. 때문에 희망이 무너져 슬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어리숙했던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이콥과 데이빗은 할머니가 심어놓은 미나리를 수확하기 위해 숲속으로 떠나게 되고, 밖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음에도 잘 자라난 미나리를 보고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찾으셨다는 말과 함께 사랑과 성장에 대한 의미를 담아냅니다. 마치 불행한 사건들을 겪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자라난 우리들처럼 말이죠. 이주민의 힘들고 머나먼 적응기 속에서 분명 차별의 한계점을 느꼈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모두 제쳐두고 가족들의 삶이라는 키워드에만 집중하면서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짐작만 할 수 있게끔 잔잔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점이 언제였는지를 기억하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돌이켜봤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미나리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남기며 심층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I'm pretty boy, pretty boy.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